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젯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위젯에는 스테이트리스 위젯과 스테이플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뜻 그대로 보면은 state는 상태라는 말이겠죠. LESS 붙으니까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 상태가 없는 위젯. 또 그 반대로 stateful 위젯. 상태가 있는 위젯입니다. 자, 그러면 상태가 있고 상태가 없고 이건 무엇일까요? 그 상태를 만드는 건 사용자의 액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stateful 위젯이라면은 상태가 있는 위젯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UI에서 체크박스 있죠. 체크하면은 체크했냐 안 했냐 상태 있죠. 슬라이드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상태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상태가 있는 스테이플 위젯입니다. 반대로 상태가 없는 위젯이라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당장 떠오르는 게 아이콘 같은 경우. 아이콘은 뭐 그냥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인 거잖아요. 뭐 컬럼, 러, 컨테이너, 텍스트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 위젯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를 플러터에서 쓸 때는 STL 이렇게 단축키로 하잖아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위젯이 자동으로 이렇게 형태가 클래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테이플 위젯도 ST 여기까지만 쓰면은 먼저 스테이플 위젯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먼저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스테이플 위젯은 좀 더 진보적이겠죠. 체크박스처럼 눌렀냐 안 했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먼저 이 스테인리스 위젯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위젯을 만들어 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STL만 쳐주시면은 플러터 스테인리스 위젯 형태가 나오고 그러면서 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깜빡 거리잖아요. 마우스 여기 클래스 있는 자리에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 홈이라고 만약에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스 홈에 보면은 스테인리스 위젯인데 보면은 위젯 안에 빌드 컨텍스트 있고 리턴하기를 컨테이너를 리턴해 달라 이래요. 가장 기본적인 위젯이 이 컨테이너인데요. 이 안에 또 이제 위젯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리턴해 줄 걸로 뭘 해주면 되겠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이거 지금 보면 텍스트 뭐 그리고 아이콘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스테인리스 위젯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누른다고 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눌렀다고 해가지고 눌렀다 뭐 이런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상태 변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스테이트리스 위젯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이 스캐폴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꼴랑 다 싹 잘라내가지고 그래서 컨테이너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또 콜런을 넣어달라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 꽃표로 돼 있는 데서 우리가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없으면은 꽃표 지금 3이 있는데 현재 당장 여기 35번째 자리에 컬런을 해달라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나가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테인리스 위젯에다가 스캐폴드 위젯을 넣었고 그래서 한번 릴로드 해가지고 보면은 똑같은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스테인리스 위젯에다가 넣는 것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준 이 메인에서 지금 만들어준 클래스 홈을 불러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스테인리스 위젯과 스테이플 위젯은 참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실습 샤프트 스쿨의 실습 부분 보시면은 계속 뭐 이렇게 스테인리스 위젯 만들어주고 또 스테이플 위젯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주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위젯, 이 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또 불러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뭐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도 불러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이 오버라이드가 하는 역할은 요거는 이제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테이플리스 위젯으로 이거를 만들어주고는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고 싶은 거다 이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 스테이플리스 위젯, 뭐 스테이플 위젯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틀처럼 외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고는 재정의로 해가지고 여기를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가지고 이 우리가 한 스테인리스 위젯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뭐 아이콘, 또 뭐 로우, 컬럼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는 스테인리스 위젯에다가 여기 텍스트를 처리를 했잖아요. 텍스트 처리한 거는 이제 봤으니까 요 텍스트를 이번에는 우리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주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미지를 할 때 이 차일드 부분에 이미지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물론 스펠링을 틀리면 안 되겠죠. 이미지라고 해주고 요 이미지 안에다가 우리는 이미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미지로 이미지 그리고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해주고 여기에 이미지 경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이미지로서 저는 요거를 사용을 했고요. 이거를 넣어주면은 이제 그 이미지로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경로만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이미지는 단순하게 URL 경로만 넣어주면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로컬로 에셋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에셋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라면은 에셋 이미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요거는 지금 에셋 이미지니까 지워주고 그리고 에셋 이미지니까요. 에셋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줄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에셋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에셋이라는 폴더는 요 상위에 있게 처리를 해줘야지 되고요. 그렇게 에셋이라고 폴더를 만든 다음에 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세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이 폴더에다가 $1.jpg이라는 걸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에셋 이미지 같은 경우는 pubspec.yaml 파일에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게 폰트함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위에 보시면 에셋이라고 있죠. 여기서 주석을 제거해주고 경로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칸을 조심을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우물정자 주석을 딱 맞춰가지고 지워주시고 얘도 딱 맞춰가지고 지워주시고 그리고
얘도 딱 맞춰가지고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형태로 맞춰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이미지스라는 폴더인데 우리는 에셋이라고 만들어줬으니까 에셋 폴더에 $1 JPEG을 했죠. $1 JPEG이죠. 요거를 쓰겠다는 거고 하나만 쓰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거는 지워줘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줬으면 이제 메인 다트에 가가지고 에셋 이미지에다가 경로를 지정하면 돼요. 우리가 있는 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루트니까 이 루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로는 에셋 이 헬로 월드 밑에 에셋가 있잖아요. 그 폴더 안에 $1 .jpeg이 있으니까 $1 JPEG을 불러오겠다고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펍스펙 YAML 파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제가 발음대로 JPEG을 썼네요. JPG죠. 이렇게 하나만 들려도 이렇게 헷갈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메인 다이렉트에서 SH의 $1 .jpg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보면은 이 $1짜리 JPG가 에셋 이미지로 불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셋 이미지로 이미지 지정하는 걸 봤는데 매번 그러면 하나씩 다 지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뭐 $1, $2, $3 계속 이미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폴더만 우리가 펍스펙 YAML에서 아예 그냥 에셋이라는 폴더 아래 슬래시 해줘가지고 요 아래 있는 것들은 다 에셋으로, 그러니까 이미지겠죠. 여기서 에셋은 취급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2라는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에셋에다가 이제 $2라고 이미지를 넣고요. 저는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가 불러지게 돼요. 그래서 실행된 걸 보면은 $2 이미지가 불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에셋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로컬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 에셋 이미지 또 이미지 네트워크 이미지 이렇게 안 해도 이것도 유용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쓰는 이미지에서 닷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에셋으로 지금 쓰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워주고 그럼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이미지도 에셋 대신 네트워크라고 해주면 돼요. 네트워크 이미지는 네트워크가 해주고 이 경우는 이제 이미지 URL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HTTPS. 그래서 핫 릴로드 된 상태를 보면은 네트워크 이미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스테인리스 위젯에 들어가는 아이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차일드 자리에다가 이제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사용할 때는 아이콘이라고 해주면 돼요. 아이콘이라고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아이콘을 쓸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을 어떤 아이콘을 쓸지를 지정을 해줄 때는 또 머티리얼 디자인이 지정된 아이콘들은 다 쓸 수 있어요. 그걸 쓰는 방법은 아이콘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닷하고는 해당 아이콘을 골라주면 돼요. 머티리얼 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저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굉장히 많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그래서 여기서 뭐 패치 동물 관련해서 있네요. 패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패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아이콘에다가 여러분들이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고 크기도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은 컬러라고 해주고, 그죠? 컬러라고 해주고, 그리고 그 컬러스는 무슨 색깔이냐? 레드는 레드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레드, 빨간색. 그리고 사이즈를 또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50픽셀 정도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것들은 이렇게 쉼표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뀐 거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50픽셀 커지고 150픽셀로 하면은 어느 정도일까? 150픽셀은 뭐 더 크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쓰는 우리 아이콘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이 아니라 버튼. 아이콘도 많이 쓰고 이제 버튼 많이 사용하잖아요. 버튼에는 몇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레이즈드 약간 떠가지고 이렇게 그림자처럼 나오는 버튼 있죠. 레이즈드 버튼. 그거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프레스드가 자동으로 나오고, 왜냐하면 온프레스드는 버튼에서 눌러줘야 되니까 이게 필수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뭐 만들어줄 건 없으니까 그냥 오리 안 나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원원 처리를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버튼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건 항상 위젯에서 뭔가를 또 안에 넣고 싶으면 차일드를 사용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텍스트로 말을 하나 적죠. 눌러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 레이지드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떠가지고 그림자가 있죠. 그러면은 이 버튼의 색깔을 바꿔주려면은 지금까지 한 거랑 마찬가지로 컬러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컬러스 블루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블루 색깔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버튼으로 플랫 버튼이 있어요. 플랫 버튼은 다른 게 그냥 저희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플랫 버튼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림자 없이 나오는 버튼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 버튼 안에다가 아이콘을 어떻게 넣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레이지드 버튼을 만들어 볼까요? 레이지드 버튼을 하고는 닷 아이콘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다음과 같이 아이콘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필수로 무슨 아이콘이냐를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 아이콘으로서는 우리가 아이콘 해주고는 그리고 그 아이콘으로 우리가 해줄 게 아이콘 스탁 패치라고 해주고요. 또 버튼에 필요한 온프레스드는 여기서도 역시 빈 함수로 그냥 만들고요. 이렇게 하고는 버튼에다가 라벨을 넣어서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해가지고 안녕이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색깔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듯이 컬러죠. 컬러는 레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우리 버튼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타이핑이 됐네요. 다시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버튼 있고 버튼 안에 레이즈드 버튼 안에다가 아이콘을 넣고 글을 쓴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버튼 안에다가 지금 아이콘을 넣는 걸 봤는데 아이콘 자체가 그럼 버튼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한다면 있어요. 그래서 플러터에는 아이콘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이콘 버튼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온프레스드를 해주고 아이콘으로 뭘 할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이콘이니까 여기는 라벨이 필요 없겠죠. 라벨은 없고 색상은 두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버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이기 때문에 이번엔 눌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콘 버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버튼은 누르게 되면은 온프레스드의 여기 함수에서 우리가 지금은 뭐 넣어준 게 없지만 요 안에 지정된 기능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칸은 조금 뭐 보기 좋게 맞춰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스테인리스 위젯에 들어가는 위젯들로서 우리 이미지 넣는 것도 봤고 버튼도 봤고 아이콘도 봤습니다. 계속 이제 스테인리스 위젯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는 UI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